네이사 서버가 다운됐다. 공식 홈페이지가 잠깐 깜빡인 후 사라지며 점검 중이라는 짧은 문구만 남겼다. 처음엔 수백만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할 때 발생하는 평범한 서버 장애로 여겨졌다. 그러자 유럽 우주국 ESA도 접속이 끊겼다. 몇 시간 뒤 중국의 항공우주 데이터 포털도 갱신이 중단됐다. 서로 경쟁하는 세 기관이 동시에 침묵에 빠진 것이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의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왜 나이사와 ESA, 중국이 같은 시간에 집단 침묵을 지키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들이 이런 조치를 취한 걸까? 특히 중국의 침묵은 더욱 이상했다. 수년간 중국은 과학 연구의 투명성 측면에서 일부러 나사를 앞지르려 해왔다. 원시 데이터를 가장 먼저 공개했고 결과를 실시간 중계했으며 성공을 가장 먼저 선언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없었다. 이 침묵은 음모론 수준에 머물 뻔했으나 한 장의 사진이 유출되며 상황이 바뀌었다. 퍼서비어런스, 퍼세버런스, 호위 우측 항법 카메라가 촬영한 원본 사진이었다. 이 이미지는 네이사 공식 서버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 다운 직전 백업 릴레이에 업로드된 것이었다. 타임스탬프는 화성 현지 시간으로 10월 4일 21시 33분을 가리켰다. 화성의 야간 지평선이 담긴 화면 속에는 하늘에 떠있는 무언가가 포착되어 있었다. 빛나는 얼음공도, 혜성의 꼬리도, 먼지도 들쭉날쭉한 가장자리도 아닌 구조물이었다. 깔끔하고 명확하며 불편할 정도로 인공적인 형태였다. 며칠 안 되어 이미지 분석이 진행되며 독립적인 전문대들은 그 물체가 반사하는 태양광이 연마된 금속과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길이 약 40km, 직경 약 12km의 원통형 몸체를 가진 이 물체는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 이런 규모의 천체라면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균열과 구덩이로 가득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러웠다. 전문가들은 처음에 이를 모션 블러로 치부하며 항법 카메라의 장노출로 인한 무해한 착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곧바로 무너졌다. 나부참의 광학 파라미터는 공개되어 있고 셔터 스피드는 정확히 보정되어 있다. 프레임이 겹치더라도 움직이는 물체는 점점 가늘어지는 흔적을 남기고 앞부분이 더 밝게, 끝부분이 점차 흐려지며 나타난다. 하지만 이 사진에는 감소의 현상이 없었다. 가장자리까지 광도가 완벽히 균일했고 잔상이나 그라데이션, 왜곡도 없었다. 이건 빛의 흔적이 아닌 실체였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물체이며 그 대칭성은 거의 완벽에 가까워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전의 궤적 측정 결과 그 경로는 직선에 가깝고 상대 속도는 0km/s에 근접하여 역행 궤도로 판정되었는데 이는 행성들의 일반적인 운동 방향과 반대되는 궤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이미지와 퍼서비어런스 호위 근접 촬영은 모든 기대를 뒤엎었다. 그것은 허블과 JWST가 몇 달 동안 포착한 녹색 안개 같은 형체도 아니었고 알려진 어떤 화학적 신호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바로 이때 하버드 천체 물리학자 아비 로에브 AB 로에븐가 주목한 사실이 있었다. 그것은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로에브에 따르면 남은 가능성은 두 가지뿐이며 둘 다 불안감을 자아낸다. 첫째, 3위 에이트랏의 표면은 완전히 알려지지 않는 초고반사 재료로 구성되어 있어 태양 복사 에너지를 거의 모두 튕겨내는 반사체 역할을 한다는 것. 즉 태양 에너지를 향한 거의 완벽한 거울이라는 설명이다. 둘째, 더 불편한 가능성. 이 물체는 수동적이지 않으며 능동적인 내부 시스템이 자체 온도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즉 열을 조절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자연 물리학의 범위를 벗어난 현상이다. 다음은 나이 문제다. 그 구조와 일관성을 바탕으로 웨브는 3위 에이트락가 수천만 년에서 수억 년 동안 성간 공간을 항해해 왔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 속도를 고려할 때 이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우주 공간은 비어있지 않다. 치명적인 속도의 미세먼지 구름, 복사선, 자기 폭풍으로 가득하다. 초속 80km로 날아드는 모래 알갱이 하나만으로도 우주선은 순식간에 기화될 수 있다. 모든 소행성과 파편, 우리가 아는 모든 천체들은 그러한 충돌의 흔적, 우묵한 침식, 깨진 가장자리, 풍화작용, 충돌 구덩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3위 에이트라스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 매끄럽고 이음새 없이, 시간의 흔적 없이, 마치 우주의 환경을 견디기 위한 재질이 아니라 우주를 무시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과학자들은 다시 한번 그 형태를 검토했다.
왜 원통형인가? 자연적으로 흔한 구형이 아닌 이유는 뇌부가 제시한 답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원통은 자전을 통해 인공 중력을 생성하고 회전 안정성을 유지하며 일반적인 구조를 찢어버릴 충격에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장점은 역학이 아니라 전자기학에 있다. 전자기학에서 속이 빈 원통은 공진기 레소나톨, 극소의 손실로 전자기파를 포획, 증폭, 전송할 수 있는 공동-콩동 구조다. 이 기하학적 형태 자체가 하나의 안테나로서 성간 간의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다. 이는 3위 아틀라스의 외형이 단순히 공기역학적이기보다는 통신을 위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원통형이 단순한 우연한 형태가 아니라 의도된 설계 선언이라고 지적한다. 원통형은 자체 안정화가 용이하고 인공 중력을 생성하며 최소 변형으로 내부 압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전파 물리학에서 속이 빈 원통은 고전적인 공진기로 전자기파를 포획 변조 재방출할 수 있는 안테나이자 송수싱이 역할을 한다. 이 기하학적 구조는 1.49GHz 수소선 우주통신의 보편적 상수로 통하는 심우주 주파수 같은 특정 우주 주파수에서 신호 간섭성을 유지하는 데 이상적이다. 로브에게 이는 무리한 추론이 아니다. 3위 아틀라스가 기술적 존재라면 그 형태는 광년 단위 거리에서 물리적 공명을 통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일 수 있다. 본질적으로 물리법칙으로 우주의 언어를 말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그 불가사의한 안정성도 설명한다. 원통 구조는 자연스럽게 자기장 정렬이 가능하며 성간 공간을 채우는 플라즈마를 추진 매질로 활용할 수 있다. 전기장 자기장과 상호작용에 연료 분사 없이도 자세나 궤도를 미세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은 기존 엔진을 완전히 도태시킬 것이다. 이 탐사체는 주변 환경에 의해 운반되고 제어되는 영구 항해가 가능하다. 더 불안한 것은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이다. 3위 아틀라스는 손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전히 활동 중일 수 있다. 열 조절의 일관성은 내부 시스템이 가동 중임을 암시한다. 일각에서는 자가 조립 분자 격자로 구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이 재료는 충격 시자가 복구가 가능하다. 다른 이들은 전자기 플라즈마 차폐막으로 보호받고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입자 충돌 시 에너지 장벽처럼 작동해 증발시키는 메커니즘이다. 어느 쪽이든 이 구조물은 천체와 달리 수백만 년 동안 성간 이동 후에도 노후화 흔적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이상 현상이 포착되었다. 화성 궤도선이 레이더 스캔을 수행했을 때 반사파에서 정확히 1.442GHz 수소선의 미세한 진동이 검출된 것이다. 이 주파수는 무작위 배경 잡음이 아니다.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인 수소의 기준 복사선이자 세티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우주 명암 주파수로 여겨온 모든 지적 문명이 인지할 그 단 하나의 점이다. 이제 가능성은 두 가지뿐이다. 3위 아틀라스의 재질이 전례 없는 전자기 특성을 지녔거나 아니면 수소선이라는 우주적 공통 언어로 정보를 수집 중계하는 송수싱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진공을 가로지르도록 제작된 기계 말이다. 아마도 이게 바로 각 기관들이 침묵을 지키는 이유일 거예요. 그들이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당신을 연구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것이 은하계를 건너는 시간이 당신의 종족이 존재한 시간보다 더 길다면 이 행성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주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기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화성 근처에서 그들이 본 게 대체 뭘까요? 해성일까요? 아니면 더 신비로운 무언가일까요? 또 왜 모든 우주기관들이 집단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3위 에이트랏의 후속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